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반기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을 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근골격계 예방 질환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운동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지만은 그걸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건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WHO 우리가 국제연합이죠. 여기서 보면은 건강이란 어떤 단순하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허약함이 없는 상태라야만이 건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복합성을 구성하고 있을 때 가장 건강한 신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건강하지 않는 분의 특징은 어떤 사람이 어떤 삶을 누리면서 어떤 통증에 노출되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상태가 된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되고 또 예방을 하고 또 더 기능적으로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나 그다음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세포 단위, 어떤 생물학적, 그다음에 심리학적 부분에서 통합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가장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면서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고 얘기하면요. 사람은 근골격계를 구성하는 뼈대가 있고요. 근육이 있고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근육이나 신경을 배제할 수도 없고 오랫동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근육을 잘 지켜야만이 그 사람은 참 건강하게 자기의 어떤 기대 수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학계에서 보고되는 부분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평균 수명은 과거에는 60세가 되면은 대부분 어떤 기대 수명이 조금 자기 기대 수명이 다해 간다 이렇게 봤거든요. 지금은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2050년이 되면은 120세 이 정도 어떤 기대 수명이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에서 한 부분을 담당하는 어떤 근육의 어떤 양이죠. 근육이 크거나 어떤 근육의 사이즈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즈가 커야만이 펑션, 즉 기능을 잘 수행함으로 인해서 무병장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 수명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개인의 삶의 부분에서 보면은 행복하냐 어떤 불행하냐 이 기준이 어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근육의 생존 부분에서 근육을 잘 지킬 수 있을 때 그런 부분을 자기 삶에서 가장 우수하게 현상을 잘 유지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근육이 큰 사람도 있고 또 작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일상에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근육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대 후반부터 이제 근육량이 빠지고 또 60이 넘어서면 더 많이 어떤 근육의 감소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대 후반부터 어떤 운동이란 부분을 자기 인생에 잘 접목을 해서 근육 생존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30대 후반부터 근육 감소가 시작이 되는데요. 1년에 대략적으로 1%에서 대략 크게는 3% 정도의 근육 감소량을 가져온다는 것이 학계의 최근 보고입니다. 보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노동만 계속하면은 근피로가 증가되고 그다음에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지방이라는 이런 부분이 커지고 근육이라는 부분은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일상에서 틈틈이 움직임, 근력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틈틈이 움직여주는 그런 어떤 우리가 생물학적 학자들이 운동생물학적, 운동생리학적 이런 학자들이 많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움직임, 많은 학자분들이 보면은 그 아침, 저녁에, 안 그러면 일상생활 중에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서 근육을, 기능을 조금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헬스클럽을 가고, 그 다음에 뭐 요가도 가고, 지금은 많이 여러분들 하고 있겠지만은 뭐 필라테스, 뭐 피트니스 이런 운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현상을 보면은 일상생활 중에 운동과 움직임의 어떤 접목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많은 학자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늘 그렇게 많은 분들에게 건강을 위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중에 조금씩 어떤 관절 움직임 그런 운동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근육이 빠지는 것을 대부분 방관하는 경우가 많죠. 내 삶에서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몸의 어떤 신체적인 기능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회적 어떤 정신적 이런 복합성을 가지고 있을 때 건강하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는 경고 소리는 첫째는 피로감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활력이 많이 부족하고 늘 지쳐있는 그런 모습, 또 자신감이 없는 그런 어떤 본인 신체 능력을 몸이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무시하면은 그때부터 어떤 질병에 대한 어떤 노출이 서서히 증가되어서 나중에는 큰 질병으로부터 자기 몸을 보호도 할 수가 없고 그 질병에 평생을 시달리면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감소의 경고에는 제가 30대 후반부터 1%에서 3%의 어떤 근 감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절대 방관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빠지면은 나중에 60 넘으면은 우리가 근육이 많이 빠지면은 근육의 힘, 어떤 파워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파워는 근력이거든요. 뭐 팔을 올린다든지 그 다음에 엉덩이를 내리고 올린 이런 스쿼트 운동 시에 힘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대략 한 10% 정도의 어떤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어떤 움직임을 감소하는 그런 현상에서 움직임을 증강시키는 활력을 증강시키는 그런 어떤 시간을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근육이나 어떤 골격이 가지고 있는 근골격계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육 감소의 신호는 첫 번째는 누구나 경험했는데 이 신호를 무시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어떤 유연성을 증가시켜서 관절의 어떤 움직임, 가동성을 좋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육이 빠지면은 첫째, 유연성이 많이 감소합니다. 그다음에 관절이 좀 뻣뻣하고 움직임이 부드럽지 못해요. 그런 현상을 여러분 몸에서 보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체에서 보면은,
다리가 저린다든지 디스크나 어떤 요통이나 어떤 그런 협착 이런 증상에 의해서 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주무시다가 다리에 쥐가 나는 현상. 이게 물론 우리가 혈액순환하고도 어떤 관련이 있지만은 근육이 빠지는 신호가 우리가 수면 중에 어떤 다리에 쥐가 나는 이런 신호를 두 번째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육이 빠지면은 근육 속에 우리가 글루코겐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이 글루코겐을 저장을 못하니까 현대인들은 2형 당뇨병에 많이 노출되는 현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근육에 저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근육이 빠지면은 우리가 근육으로 저장해야 될 에너지가 혈관 속으로 어떤 당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은 근육 감소를 사전에 예방해야 되고 방지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근육이 이제 감소하면서 우리가 식사 후에 어떤 혈당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왜? 근육 속에 에너지를 저장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움직임을 해보면은 어떤 동작이 많이 느려요. 몸이 피곤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육 감소증에서 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루에 대략 15분 정도 아침, 저녁으로 일상 중에서 어떤 근력을 증강시킬 수 있는 그런 관절 가동 운동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만이 신체 건강을 기대했는 만큼 오랫동안 자기 어떤 수명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 빠진 신호를 계속 무시하거든요. 우리 몸은, 질병은 언제든지 우리 몸에 어떤 신호를 반드시 줍니다. 그런 신호를 무시하면은 그 질병 속으로 내 자신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엄청나게 일생을 힘들게 보내게 되는 거예요. 사전에 모든 질병은 예방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 예방을 위해서는 하루에 일상 중에 아침, 저녁 대략 7, 8분을 나누어서 15분에서 20분 정도의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어떤 근력 증강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운동하면은 이제 젊은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장년층이 있고, 그 다음에 노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많이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알려진 게 뭐냐고 얘기하면은 스트레칭, 그 다음에 뭐 과도하게 운동하는 거, 갑자기 어떤 웨이트를 증강시키는 이런 중량 오버 운동, 그 다음에 운동을 너무 빠르게 해요. 빠르게. 이런 것들은 운동의 효율성으로 보면은 위험한 신호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중장년층의 어떤 운동시 주의점. 첫 번째, 너무 스트레칭을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스트레칭은 부드럽게 15초에서 20초 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스트레칭은 어떤 몸의 유연성을 증강시키고 움직임을 더 빠르게 도와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육 속으로 혈액순환을 많이 증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뒤쪽에 이제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운동은 처음 하시는 분은 우리 근육 속에는 센서가 2개가 있습니다. 근섬유 중에서 느리게 반응하는 섬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빠르게 반응하는 섬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정성을 증강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느리게 하셔야 돼요. 아주 느리게.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하셔야만이 이 근육들이 안정성이 증강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정성이 많이 좋아지고 나면은 좀 빠르게 운동하셔야 돼요. 이 2가지 요소를 모르면은 대부분 강하게 운동하시고요. 빠르게 운동하시고 좀 무식하게 운동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몸의 어떤 부상으로부터 노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스트레칭도 금지고요. 주의점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어떤 아무 1단계도 준비 없이 뭐 운동을, 계단 점프 운동을 한다든지, 과한 스쿼트를 한다든지, 과한 런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순서가 바뀐 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주의점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헬스클럽 가면은 무거운 거 드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몸은 항상 어떤 항상성이 있습니다. 운동을 계속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증감 요소를 우리 뇌에서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하게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중량을 자꾸 올려야만이 어떤 만족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량을 가볍게 단계별로 서서히 증강시키는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빠르게 어떤 방향을 바꾸는 것은 부상으로부터 자기 몸을 노출시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제가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운동이든 처음 시작해서 6회에서 10회까지가 대단히 중요한 운동 횟수입니다. 6회에서 10회만 하게 되면은 우리가 내 신경들이 반응을 해서 자꾸 운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리게 시작해서 단계별로 서서히 빠르게 이렇게 안정성과 운동성이 믹서가 됐을 때 느리게 빠르게 가볍게 무겁게 이렇게 믹서형으로 운동하는 것이지, 운동을 처음부터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어떤 운동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주의점 4가지를 선생님들 반드시 잘 한번 들으시고요, 실천해 보십시오. 대부분 운동을 느리게 하면 힘이 들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운동 횟수는 5회 정도 3세트. 한 세트마다 하고 나서 휴식을 대략 한 10초에서 15초. 이렇게 서서히 내가 운동에 대한 학습, 어떤 운동 학습이든 우리가 교육의 어떤 학습 방법은 반복 학습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는 데에서 어떤 단계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반드시 선생님들은 인식하시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운동에 대한 매력이 생기고 자꾸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이 근육인데 근다발 속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둥근 우리가 PT병 1리터 안에 근섬유 세포수가 빡빡하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 속에는 칼슘 이온도 있고 나트륨 이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센서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2개. 하나는 안정성을 감지하는 센서예요. 우리 근 속에 있어요. 깊숙이요. 그 다음에 한 개는 운동성을 감지하는 섬유예요. 이 2가지를 모르면은 선생님들은 운동을 재밌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보면은 근 속에 센서가 2개가 있다.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는 움직임 시에 아주 운동을 안전하게 해주는 안정성을 감지하는 센서 하나, 그 다음에 2번째는 움직이는 가동성, 즉 운동성을 감지하는 센서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서를 2개를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나는 대부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운동은 내 마음대로 하면은 효과가 있겠지. 이게 아니에요. 운동은 이런 생리학적 현상을 아셔야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반드시 이해를 하시고, 오늘부터 사람이 가장 건강하다는 것은 이 2가지 조건을 인식을 하고, 사람이 상체에 보면 팔이 양쪽에 2개가 있죠. 하체가 2개가 있잖아요. 2개를 느리게 움직이는 이런 일상생활에서 잘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운동을
실천했을 때 제가 2050년 되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 인간의 수명은 120년 이상을 살 수 있다. 질병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15분을 반드시 투자해 주시면은 내 삶이 아주 건강하다. 또 기분이 좋다. 플러스해서 내가 진짜 하루가 활력이 좋구나. 그렇게 되면 행복한 어떤 자기 인생길을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지금까지 해놓은 운동 방법을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보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먼저 헬스클럽 먼저 가서 과하게 운동 들지 마세요. 이건 부상으로부터 내 몸을 노출시킬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근육 펑션입니다. 근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것은 그 근육에는 우리가 근육 종말에 보면은 우리가 신경 종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를 받아서 근육이 움직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한다는 것은 신경 전달 체계를 어떤 집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에서 B 집으로 전화를 했는데 수신 강도가 대단히 멀고 약한 것이에요. 이런 분들은 평소에 스트레칭도 없을 뿐더러 운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는 분들은 A에서 B로 통화를 했을 때 수신감도 좋고 그 다음에 수신 강도 되게 좋은 거예요. 신호가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근육 시스템하고 어떤 신경 시스템이 두 개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 서로 잘 협조가 돼서 사람이 어떤 이 밸런스 기능, 그 다음에 무브먼트죠. 어떤 움직임의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일수록 어때요? 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삶을 누릴 수가 있고 일상을 활력 있게 하는 거예요. 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제가 이렇게 건강에 대해서 어떤 전도를 하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실천해가지고 저한테 개인톡이 오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동안 운동에 대한 어떤 호감도 진짜 힘들고 하기 싫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주 가볍게 단계별로 천천히 보통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6회에서 10회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 10회를 못 넘기면은 다시 우리 몸은 힘들고 빠르게 지쳐버려서 운동을 하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10회를 잘 넘기시고 우리가 몸을 어떤 A에서 B로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면은 대략 36회가 운동이 필요합니다. 36회 정도 운동을 제가 매일 아침, 저녁을 합해서 15분 정도를 수행할 수가 있다면은 36회 운동 후에는 내 몸이 엄청나게 건강한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을 성인들은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근육계나 신경계 시스템이 잘 서로 복합적으로 콤비네이션을 잘 이루었을 때 사람은 두 발로 걸으셔야만이 행복하잖아요. 이동 수단이 있어야만이 어떤 목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보행 속도를 빠르게 내가 하고 싶은 속도로 이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은 더 오래 건강하게 질병으로부터 노출 안 되고 더 살 수가 있는 분이죠. 선생님들은 어떤 분을 선택하겠어요? 운동 안 하고 음식을 함부로 막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우리 몸 70%가 물이잖아요. 그래서 근육도 거의 물로 꽉 차 있습니다. 인대도 그렇고 텐돈, 건도 그렇습니다. 이 우리 몸에 필요한 물, 수분이죠.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체액을 빵빵하게 채우셔야 돼요. 좋은 물로. 근육이 건강하고 그래야 근육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스템이 신경계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신경계 반응이 둔하면은 이분은 움직임이 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신경계 반응이 둔하면은 이분은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순발력이 없잖아요. 근육계하고 신경계가 건강해야만이 이분들은 건강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분을 선택해야 되겠죠. 선생님 늘 나를 데리고 다니면서 선생님들 나를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나에게 봉사하는 내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플러스 요인을 주는 게 건강하게 재밌게 운동해서 몸의 활력을 키우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육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몸은 활력이 돌아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근육이 가지고 있는 크기, 어떤 근육 양이 1% 정도가 감소될 때 우리가 근육이 낼 수 있는 능력은 대략 4에서 한 6% 정도의 능력이 빠집니다. 엄청나죠? 엄청난 거예요. 선생님들은 이런 얘기를 잘 듣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1kg의 값어치, 우리 근육이 가지고 있는 1kg의 값어치는 엄청납니다. 근육이 1%에서 3%가 빠지는데도 반감하는 것은 근육 1kg에 대한 값어치를 이해를 못할 뿐더러 소중함을 모르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생각하기에 근육 1kg는 대략 값어치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고 있는 값어치는 근육 1kg의 값어치는 대략 1억 정도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1년 동안 근육이 1kg가 빠질 동안 방관하면은 가만히 있어서 1억을 손해보는 거예요. 내 건강을 1억 원어치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대한 행복을 방관하면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육량이 빠지면요. 첫째, 사람이 걸으면서 이동할 때 수동적으로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하지 않습니까? 힘들 거예요. 선생님들 비포 애프터를 테스트 해보면은 비포는 과거에는 운동을 안 해도 계단을 쉽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가 있는데 근육이 30대 후반부터 1%에서 어떤 3%가 감소가 되는데도 방관하면은 계단을 오를 때 엄청나게 힘드는 걸 반드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방관하시게 되면은 선생님들이 60대가 넘어서면은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 앉고 앉아서 서서 이동 보행할 때 어떤 낙상으로부터 상당히 위험하게 노출이 될 확률이 있습니다. 60 넘어서는 제일 소중한 것들이 근육량이고요. 그 다음에 근육의 기능이에요. 이런 것들이 잘 유지될 때 어떤 관절의 움직임을 쉽게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움직일 때 민첩성이 떨어진다. 계단을 오르고 내리고 할 때 힘이 든다. 벌써 근 감소가 많이 진행이 된 분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일상에서 활력이 없을 뿐더러 쉽게 지칩니다. 쉽게 지치면은 사람이 의욕이 없잖아요. 어떤 삶의 기대치가 없는 것이죠. 무엇든 가지를 줘도 귀찮고 하기 싫고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호하는 능력은 근육의 크기와 근육의 능력이에요. 즉 기능이죠.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은 빠르게 움직이고 느리게 움직이고 민첩성이 대단히 좋아집니다. 계단 오르고 내리고 이동 시에 최근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움직임과 플러스 음악이에요. 그냥 움직임만 하면은 지겹고 어떤 효과적인 부분이 조금 덜해요. 거기에서 가미를 한다면은 음악을 가면서 음악과 움직임, 운동을 병행하는 것은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요즘 보면은 운동 많이 하잖아요. 줌바도 있고, 그 다음에 댄싱 부분이 많잖아요. 서플 댄스도 있고, 이런 운동들이 우리 몸을 대단히 건강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방법이에요. 또 우리 근육의 어떤 근감소량을 상당히 예방하고 증감시키는 그런 운동들이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65세, 70이 되면은 근육의 어떤 사이즈를 키우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었다. 이렇게 보고가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보고를 보면은 75세가 돼도 운동을 꾸준히 했을 때 근육이 커진다. 이렇게 학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꾸준한 근력 운동을 실천했는 결과 근육이 커집니다. 지방층을 벗어나서 피하 지방 밑에 있는 근조직이 커지는 그런 현상을 두 눈으로 보면서 운동하면은 운동을 더 하고 싶고 그걸 더 키워보고 싶고 유지해서 남들인데 보여주고 싶을 때 운동을 좀 더 재밌게 선생님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15분 정도 댄스 대략 한 5곡이에요. 아침에 2곡, 점심때 1곡, 저녁에 2곡 이렇게 해서 음악이 끝날 때까지 움직임을 실천하는 그런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분은 건강하십니다. 예. 자, 우리가 이제 근육과 낙상은 이렇게 벗어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육. 이 근육은 우리 인체에 대략 한 700개 종류가 있거든요. 다 달라요. 우리가 몸이 단세포가 아니고 다세포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근육은 700개 정도가 있는데 대략 각자가 하는 역할이 달라요. 그런데 근육은 단일 품목으로 한 근육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의 근육이 움직일 때 협력근이나 보조 근육이 같이 도움을 주셔야만이 근육이 잘 어떤 기능을 수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근육은 700개가 동시에 자동적으로 협력을 합니다. 그 협력성이 떨어질수록 건강하게 자기 신체를 관리 안 하는 분이죠. 협력이 잘 될 때 우리 사람들은 건강하게 신체를 협력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무브먼트, 여기 무브먼트죠. 움직임을 줄 수 있는 이런 무브먼트인데요. 700개 근육을 전체를 사실은 개별적으로 트레이닝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운동은 통합적인 운동이 중요한 것이죠. 선생님들 중에 실천한지 모르겠지만은 뒤쪽에 나오겠지만은 플랭크, 그 다음에 바로 누운 상태에서 브릿지, 그 다음에 스쿼트 런지, 그 다음에 어떤 푸시업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고요. 이런 운동을 대부분 실천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보행을 좀 중속보로 빠르게 느리게 중속보를 믹서해서 통합운동이 우리가 걷는 것이거든요. 그 걷는 능력이 좋아졌을 때 우리는 낙상으로부터 많은 위험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근육을 키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잘 움직이고 어떤 주어진 생활에서 목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근육이니까 그 근육을 그러니까 키워야 되는 것이죠. 이건 바로 근육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근육의 건강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보면은 낙상이 75세부터는 근육이 그러니까 30대 후반부터 제가 1%에서
대략 3%가 빠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감소 신호를 무시하면은 이런 낙상도 질병이거든요. 상이지만은 왜? 근육이 약해서 오는 낙상이니까. 어떤 근육에 대한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75세가 넘으면 대략 23%의 어떤 낙상의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보면은 요즘 파크 골프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잖아요. 대략 1년에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쓰는 의료 예산이 대략 지금 수치는 아니고 한 1, 2년 전의 수치인데 67조 원 정도의 의료비를 지출해요. 연간. 엄청나죠. 과하게 약을 드시고 과하게 병원을 어떤 쇼핑을 하시고 운동을 한다면 어때요? 낙상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내 신체를 보호하고 어떤 질병으로부터 노출을 예방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700개의 근육을 잘 단련시킬 때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움직임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림프순환을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혈관이 깨끗해야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잖아요. 혈관은 우리가 상수도, 물이 맑아야 되겠죠. 이것은 건강한 음식으로부터 혈관이 맑아지고 건강한 피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는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70%의 수분을 빵빵하게 채우셔야 돼요. 좋은 수분으로. 좋은 물을 드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지키신다면 상당히 젊을 때부터 앞으로 2050년 되면은 120년을 사니까 그때까지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겠죠. 앞에서 말씀드렸죠. 근육이 좋아지면은 어떤 순발력이 좋아진다는 거,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거. 우리 근육은 움직일 때 기능이 떨어지면은 파워를 낼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어떤 순발력, 이런 부분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제가 앞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보행은 우리가 종합 운동의 복합적인 운동이에요. 상당히 전체 근육을, 700개 근육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행은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을 어때요? 운동을 통해서 좋은 자극을 주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예요. 근력 운동에서는. 단점은 뭐예요? 너무 과하게 무게를 올리지 마시고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갑자기 방향을 틀지 말고 이런 부분을 꼭 지키셔야 돼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기대 수명도 길지만은 질병으로부터 노출되었을 때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각자 개개인이 기대하는 그런 수명이 짧아집니다. 수명이 3년, 5년, 7년 차 이게 점점 늘어나거든요. 의학이 발전하고 의술이 지금 최첨단을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근육 관련해서 오는 질병은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다른 데 가서 강의할 때 팔뚝 근육을 자랑도 해보고 대퇴사두근도 자랑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테이핑 교육을 할 때 근육 형태가 안 보인다는 것은 나의 근육이 그만큼 운동량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지치고 힘들 때까지 운동을 해서 그 근육이 커지는 그런 현상은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지만은 여러분도 어떤 근육 모양, 형태 이런 것들을 한번 자랑해 보는 것도 어떤 삶의 어떤 촉매가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번 근육 자랑 해 보십시오. 움직임 자랑.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삶에서. 사람은 근육이 일단은 좀 커야 되고요. 크다고 근육이 기능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는 느린 운동, 그 다음에 빠른 운동, 이걸 복합적으로 했을 때
근육이 커져 있을 때 어떤 임무를 잘 수행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삼박자가 안 되면은 아무리 운동해도 잘 안 커집니다. 이걸 명심하시고 여러분 재밌게 한번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길 제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근육을 어때요? 관리한다는 것은 어떤 평균 수명과 어떤 건강 수명차의 간격을 평균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근육이 어떤 불량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그분은 건강한 수명을 누릴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평균 수명이 많이 짧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량이 많고 어떤 근육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것은 어떤 학자분이 국민연금에 비유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국민연금에 비교하면은 젊을 때부터 꾸준하게, 물론 연금 종류가 많지만은 조금씩 연금을 꾸준히 이었을 때, 65세에 정년으로 봤을 때, 그때 어때요? 연금 파이가 커져 있잖아요. 근육도 30대 후반부터 어떤 근육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 감소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대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관리를 한다면은 65세 넘었을 때 그걸 유지하고 나의 근육 연금이 빵빵하게 남들 앞에 섰을 때 아, 저 사람은 나이에 비해서는 상당히 젊고 건강하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이렇게 많이 질문하거든요. 그때 자신감 있게 한번 근육을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75세 되신 분이 근육 자랑하는 거 제가 봤는데 상당히 참 부럽고 제가 박수를 보내드렸습니다. 사람은 근육 크기와 기대 수명이 반드시 연동되어집니다. 평균 수명도 연동되어집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인식하시면은 건강하게 삶을 잘 누릴 수가 있을 거예요. 건강에서 우리가 어떤 신체 운동,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떤 신체의 어떤 기능을 잘 유지할 수 있을 때, 기능이 향상되고 어떤 움직임이 향상되면은 우리는 피가 잘 순환돼야만이 어떤 몸이 건강하잖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은 우리가 순환이 많이 개선되거든요. 이 사람이 호흡이 정상이고 편한 호흡이 되고 그 다음에 순환계가 좋아서 대사율이 높아요. 그 다음에 각 근육세포 조직에 필요한 영양소를 구석구석 잘 공급했을 때 우리 세포는 대단히 건강한 세포가 되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능력이 건강하게 증강되는 현상을 우리가 신체 기능이 향상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브 시스템, 신경계 시스템이거든요. 그 다음에 머슬 시스템, 러브 시스템과 머슬 시스템, 근육 시스템과 어떤 신경 시스템이 통합적으로 잘 돌아갈 때 우리 몸은 건강하고 어떤 신체적으로 기능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또 건강한 쪽으로 잘 개선되었을 때 우리 몸은 중요하게 일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성질병에 노출되는 부분, 운동했는 분하고 안 했는 분 차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는 부분을 잘 수행했을 때 근육이 커지잖아요. 근육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많을수록 우리가 당뇨병에 노출될 위험이 적습니다. 당뇨병에 보면 1형, 2형이 있잖아요. 1형은 어떤 선천적인 어떤 대사성, 면역 관련이 있고 2형은 운동 부족, 그 다음에 식생활 이런 부분이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신생물질에 노출되는 암 이런 것들이 음식을 함부로 막 먹고 내 몸을 괴롭힌 거예요. 그 후에 운동은 없고 그러니까 우리 몸의 어떤 염증 반응을 계속
증강시키는 이런 현상을 반복함으로 인해서 심장병, 그다음 고혈압, 당뇨 이런 부분의 어떤 예방과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순환 잘 되죠. 그다음에 근육의 어떤 당이 에너지로 변환해서 잘 저장이 되지요. 그다음에 이형 당뇨병이 예방되지요. 그다음에 근육 기능이 좋아지면서 어때요? 활력이 좋아지죠. 이런 부분이 다 좋아지게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선생님도 여기서 키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일상생활에서 운동을 실천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운동하면은 사람이 늙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노화되는 부분을 반드시 운동하면은 세포가 건강해요. 그래서 노화 과정을 늦추고요. 나이가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재생하는 세포보다는 이걸 파괴하는 세포가 더 빠르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늙고 운동하면 이런 세포들을 느리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생세포가 많이 촉진이 되면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운동하면 피부가 엄청 좋아져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서큘레이션, 순환이 많이 좋아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운동을 계속 했을 때, 제가 아까 연금을 말씀드렸는데, 젊을 때부터 사람의 삶이 다할 때까지 일상에서 꾸준히 실천했을 때, 우리가 신체적인 노화를 반드시 늦출 수가 있고요. 기대 수명을 많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화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어때요? 신체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운동이다. 하루에 15분. 최소한 15분이에요. 그 다음에 워킹을 하는데, 보행을 하는데, 보행은 과거에는 만보를 많이 권장했거든요. 지금은 대략 7,700보를 많이 권장합니다. 우리 신체에서 초기가 변화가 오는 시기는 대략 2,300보부터 우리 신체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7,700보까지 갔을 때 어떤 목적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보행 속도는 느리게, 중속보, 빠르게 믹서형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은 노화를 많이 늦추어서 신체 능력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운동은 어때요? 우리가 치매라든지 어떤 인지 기능에 대한 어떤 뇌 건강이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어서 젊은 시절만큼 뇌가 건강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뇌 건강하고 운동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뇌는 사람의 어떤 생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피를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뇌 조직이에요. 뇌 조직. 우리가 보통 우리 머리 무게가 자기 신체의 10분의 1쯤 되거든요. 그 속에 뇌가 물 속에 그냥 둥둥 떠 있단 말이에요. 실제 느끼는 무게는 50g이에요. 이 뇌가 많이 필요로 하는 게 바로 영양소와 어떤 산소예요. 피를 가장 많이 당겨 쓰는 거예요. 자, 운동을 하면서 어때요? 이런 부분이 많이 촉진이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 수용성, 이런 고유하게 우리가 고집었을 때 반응하는 이런 반응이 민감해지고 빨라지는 거예요.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를수록 그분은 인지 능력도 많이 좋을 뿐더러 우리가 브레인, 뇌가 많이 건강할 수 있다. 뇌가 건강하다는 것은 어때요? 뇌가 저장하고 정보를 저장하고 출력하고 그런 오름, 내름 이런 정보 시스템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좋아지면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병 이런 병들이 많이 좋아져요. 우리가 알츠하이머병은 단백질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치매는 수면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뇌가 세척이 되거든요. 그래서 낮에 운동했는 거는 저장하는 능력이 가저장이에요. 임시 저장한단 말이에요. 여러 선생님들이 수면 중에 뇌는 다시 인코딩을 하게 돼 있어요. 완벽하게 그 움직임을
리세팅해서 저장합니다. 그래서 수면이 우리가 인지 능력이나 근육의 어떤 기능, 그 다음에 근육이 좋은 분들 그 어떤 동작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을 잘 자고 나서 운동했을 때 운동학습은 많이 좋습니다. 늦게 자고 잠 못 자고 운동해 보세요. 무겁고 운동이 잘 수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운동은 우리가 어떤 이런 인지 기능, 건강을 많이 좋게 한다는 거 여러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건강은 심리적, 어떤 정서적, 신체적 이런 복합 능력이 좋을 때 우리 몸에서 어떤 행복한 호르몬이 많이 분비됩니다. 우리 행복 호르몬 다 아시죠?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많이 분비됩니다. 멜라토닌.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그 원료가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지는 게 원료가 멜라토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호르몬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만이 많이 분비가 되고 기분도 업되고 그다음에 운동도 하고 싶고 능력도 항상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다. 요 세 가지가 통합이 돼야 돼요. 신체만 건강해서 건강한 분이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연결성에서 보면은 건강했을 때 내가 건강하다 할 수 있어요. 현재 내 심리가 안정이 되어서 어떤 욕구가 충만했을 때 건강한 신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근골격계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운동이 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운동은 어떤 유연성과 힘을 좋게 하거든요. 이런 힘과 유연성이 좋아지면은 나이가 올라감으로 인해 사람은 골다공증이 발생하잖아요. 골 밀도를 많이 증강시켜서 골다공증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뼈에 대한 스트레스, 운동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근골격계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조건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노년기, 나이가 많이 올라가면은 어떤 골다공증에 노출돼서 그 위험이 줄지 않고 높아지면은 반드시 낙상합니다. 낙상하고 나면은 2차적으로 엄청난 삶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능이 감소되는 걸 알고 내가 노력 안 하면은 자연적인 기능 감소는 막을 수가 없지만은 노력을 해서 기능을 증감하는 그런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운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할 뿐더러 능력을 많이 증강시켜서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근육과 골격계에 오는 질병 한번 볼까요? 우리 근육은 노력하지 않으면은 급격히 빠집니다. 우리가 근육이 가지고 있는 단백질. 그래서 사람은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은 드셔야 됩니다. 좋은 단백질. 어떤 분은 뭐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은 뭐 콩팥이 망가진다. 이런 잘못된 말씀을 전달하는 분도 있거든요. 우리 몸이 필요한 만큼 좋은 단백질을 드시는 게 중요하다. 우리가 근섬유를 구성하는 부분이 단백질이에요. 액틴하고 미오신카는 단백질 성분인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시고 너무 과하게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뼈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골 밀도를 증강함으로 인해서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필요하겠죠. 근육과 뼈가 튼튼하면은 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들도 많이 튼튼하고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 몸은 여기서 보면 어떤 주관적인 평가가 아니고 객관적인 평가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밑에 하단 좌편에 보면 왼쪽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있는 분이 서이백이에요. 직업적인 이런 어떤 체형이 바뀌는 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분이 로백, 그러니까 로더시스, 우리가 요추 커브가 증강이 되어서 오는 요추의 룸바 로더시스
이게 각도가 많이 증강된 거거든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있는 분이 소라시 칼포시스. 그러니까 흉추가 뒤로 후만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있는 분이 굿 포스터 다음에 포워드 헤드거든요. 거북목이죠. 거북목. 그 다음 다섯 번째 있는 분이 굿 어떤 자세 부분에서 굿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현대인들은 저렇게 제일 앞에 있는 분, 굿 자세를 가지고 있는 분을 갖고 태어났는데 일상을 하면서 운동도 없고 노력도 없으니까 뒤쪽에 제일 좌편에 있는 스웨이뼈, 그 다음에 lumbar rhodosis, 그 다음에 thoracic kyphosis, 포워드, 거북목까지. 현대인들 거북목 많잖아요. 일자목도 많고 거북목도 많거든요. 그 다음에 어떤 무거운 짐을 이동하시는 분들, 스웨이백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lumbar rhodosis 같은 경우는 오리궁덩이죠. 저런 것들은 운동을 통해서 다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굿 아주 좋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분이 첫 번째 요소가 뭐냐 하면은 이 오른쪽 화면에 보면 그림에서 보면은 옆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외위에서부터 어깨 중심, 그 다음에 대퇴골 중심, 무릎 중심, 외측에 있는 바깥쪽에 어떤 복사뼈를 얘기하죠. 복사뼈의 어떤 중심, 이런 부분 선이 맞았을 때 우리 신체의 정렬은 대단히 중요하다. 굿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걸 무시하기 때문에 잘못된 축을 가지고 잘못되게 일상을 수행하기 때문에 강하게 어떤 부하가 걸리게 됩니다. 거기서 근육은 망가지고 관절도 망가지고 피로가 훨씬 더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정렬 상태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는 요소는 뭐냐 하면요. 우리가 골격이라 하는 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축에서 보면은 옆면에서 봤을 때 키 외에서부터 어깨 중심, 그 다음에 고관절 중심, 무릎 중심, 그 다음에 복사뼈 중심으로 내려가는 선이 있거든요. 이 선이 망가졌을 때, 이거는 무시하고 여기서 보면은 오랜 동안, 롱타임이죠. 고정된 자세로 서 있을 때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에 많이 노출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힘이든 작은 힘이든 어떤 동작이 반복되잖아요. 반복. 그래서 우리가 근골격계의 어떤 질병은 많이 사용해서 오는 경우 하나, 그다음에 많이 사용하지 않아서 오는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너무 강하게 써서 아프고 너무 안 써서 아프고 중간 지점에서 적절하게 쓰고 휴식, 이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니까 작은 힘이지만은 망가지는 거예요. 직업병이 오는 거죠. 이것이 어떤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어떤 한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근육의 신체 능력, 이것을 무리하게 벗어났을 때 어떤 동작을 수행하게 되면은 부상으로부터 노출됩니다. 이것 또한 근골격계 질환이 되겠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제가 가이드라인을 드린다면은 60세가 됐을 때 우리가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보세요.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행을 한다는 것은 통합운동이에요.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근육도 좋지만은 순환계도 아주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모든 운동은 제가 하루에 15분을 권장 드렸잖아요. 규칙적인 생활이, 또 규칙적인 운동이, 규칙적인 수면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규칙적으로 걷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병원에 가면은 선생님들이 무조건 걸으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을 것이냐? 이 답이 없어요.
첫째 조건은 내 신체 조건에 맞는 속도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강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운동은 낮은 강도에서 고강도로 하는데 자기 신체에 맞는 부분을 적절하게 조정할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잘하면은 본인의 어떤 관절의 건강, 그 다음에 근육의 건강을 상당히 도움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2300보에서 7700보를 걷는데 대략 30분 정도를 규칙적으로 실천하셔야만이 우리 700개 근육이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선생님들은 뭐 일가가 바쁘니까 뭐 피곤한데 운동을 등한시 하잖아요. 내 몸은 점점점 어떤 질병으로부터 다가서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침 저녁으로 대략 15분 정도 반드시 실천하십시오. 틈틈이 좀 걸으시고 대략 몇 분요? 30분 정도. 여기 보면은 저강도 고강도로 걸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규칙적으로. 스트레칭은 아침 저녁으로. 사실은 우리가 스트레칭 하기 전에 워밍업이 필요해요. 스트레칭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이 워밍업이에요. 그 우리 몸을 좀 달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을 좀 올리는 것이죠. 우리 몸이 뜨겁다는 것은 움직임을 좋게 하고 유연성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워밍업을 하고 스트레칭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근육의 어떤 스티프니스, 뻣뻣함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유연성을 증강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 허리, 무릎, 발목 스트레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이 또 스트레칭이에요. 스트레칭이 없이 바로 운동을 하면은 어떤 가부가 걸리게 됩니다. 어디 우리가 수용기 자체에서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힘들어지죠. 그래서 반드시 운동하기 스트레칭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가이드라인 또 드릴게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 굳이 나이에 구속될 필요는 없습니다. 대략 보면은 주당 150분 정도 걷는데요. 하루에 대략 앞에서 제가 30분 얘기했잖아요. 30분 그럼 제일 좋아요. 그렇게 안 되는 분들은 이 30분을 분배해서 주 5회 정도 반드시 월킹, 건강한 보행을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하셔야 돼요. 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관절에 무리가 가는 보행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내 근육이 15분밖에 걸지 못하는 상태를 가지고 있는데 10,000보, 20,000보 걸으시면 절대 안 돼요. 관절이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별로 했을 때 주당 2, 30분 5회 정도 실천하시고요. 여기 잘 되면은 한 주에 300분 정도 이상 걷는 저강도, 중, 고강도를 섞어서 속도를 조정하면서 자기 신체에 맞는 보행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전체가 우리가 우리 몸의 어떤 밸런스와 관계 있습니다. 우리가 신체가 어떤 밸런스 자체를 유지할 수 없을 때 근육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한 발로 서고 또 발끝 서기, 그 다음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이런 밸런스 운동이 근골격계의 어떤 질병에 대한 예방과 건강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스쿼트는 우리가 하체 근력을 어때요? 강화시키고 하체 근력이 좋다는 것은 제가 서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낙상으로부터 국가도 도움이 되고 개인도 낙상이란 질병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내 기대 수명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낙상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기대 수명이 반드시 많이 단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움직임이 줄기 때문에. 그래서 밸런스가 대단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바른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아무리 좋은 자세를 취해도 그 자세가 좋다고 해도 오랫동안 취하고 있으면은 피곤하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략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자세를 20분 정도 했을 때 순환시키는, 체인지하는 그런 어떤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첫 번째가 균형이었죠. 두 번째가 자세였죠. 세 번째는 무게예요. 어떤 중량이에요. 내 팔다리를 가볍게 잘 움직였을 때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무게를 드는 거예요. 물통을 든다든지. 사실 500ml 물병을 들고 운동하고 그 다음에 또 아링을 좀 1kg 들고 운동했을 때 우리 근육은 많이 강화됩니다. 사실은 근육을 사이즈를 키우기 위해서는 저항 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근육은 움직이는 범위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완벽하게 풀로 움직였을 때 이때 저항이 첨가됐을 때 근육은 많이 커지고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어떤 밸런스고요. 그 다음에 자세고, 그 다음에 무게예요. 이런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근골격계 질병을 보면은 만성 통증이 시달리는 분들이 대부분 저희가 경험상 어떤 학회에서 보고되는 어떤 레퍼런스를 보게 되면은 각자 개인 생활 습관하고 100%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도 스트레스죠. 그 다음에 음식도 스트레스입니다. 그 다음에 일도 스트레스죠.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또 아파서 병원 가서 약 먹고 주사도 스트레스예요.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스테로이드, 코티솔이 있거든요. 이걸 가장 빠르게 쓸수록 나는 몸이 빨리 망가집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돼요. 음식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질병에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내가 스트레스로부터 예방했을 때 우리가 근육이나 어떤 골격 이쪽 질병을 많이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운동을 많이 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단계별, 순차적인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가장 많은 우리 근골격계 질병은 여기서 보면은 현대인들은 우리가 몸의 중심은 허리입니다. 허리 쪽에 질병이 많고요. 그 다음에 목이에요. 우리가 먹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로 봐야 되고 상하로 봐야 되잖아요. 목을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목을 잘 쓰게 하기 위해서 발부터 무릎, 고관절 이런 기능이 대단히 중요하고요. 질병은 허리가 많고 목이 많고 그 다음은 어깨 질병이 많습니다. 선생님도 경험해 볼 수 있는데 오십견, 회전근개 이런 질병들은 제가 말씀드렸는 일상생활 중에서 운동을 통해서 많이 예방할 수 있고요. 그 질병으로부터 느리게 노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운동이 없다면은 빠르게 어떤 질병으로부터 노출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근육은 톱니바퀴에 제가 이제 비유를 한다면은 제가 5개의 손가락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근육이 5개예요. 근데 이 근육이 1번만 사용했을 때 엄지마 1, 2, 3, 4는 쉬고 있어요. 일을 안 해요. 5개 다 썼을 때 근육의 능력이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데 엄지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 5개 쓰던 힘이 1개만 쓰잖아요. 그럼 4개는 놀고 있어요. 이때 부상으로부터 노출이 됩니다. 부상이 온다는 것은 통증으로부터 노출됩니다. 그래서 근육은 주둔근이 있고 협력근이 있고 보조근이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잘 서로 통합, 협력했을 때 우리가 근육의 어떤 골격의 질병으로부터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선생님들. 어떤 근육의 언밸런스, 근육의 안정성이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쪽 크기가 똑같습니다. 우리 근육은, 사람은, 우리 신체에서. 근데 일상을 성인이 되면서
많이 쓰는 그룹과 안 쓰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균형이 깨짐으로 인해서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을 잘 동원시킬 수 있는 그런 통합 능력, 이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골고루 운동을 하는 것이죠. 한쪽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알통만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발목 운동, 무릎 운동, 고관절 운동, 허리 운동, 그 다음에 흉추 운동, 어깨 운동, 그 다음에 목 운동. 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근육의 문제는 어떤 근육이 A, B, C가 있을 때 이 근육들이 하나는 근력이 좋고요. 제가 5개 손가락 비교했잖아요. 근육이 되게 좋은 거예요. 4개는 비리비리한 거예요. 약하단 말이에요. 근육 질병이 옵니다. 골격계 질병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골고루 어떻게 내가 일상에서 15분 정도 내가 노출시켜서 운동에 노출시키는 거예요. 근육의 어떤 크기, 움직임, 그다음에 유연성 이런 것들을 좋게 하는 것이죠. 제가 앞에서 균형 얘기했고 자세 얘기했고 정렬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좌우 균형이 안 맞을 때 우리가 근골격계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운동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운동은 간단하게 시작해서 꾸준히 기분 좋게 적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럴 때 어때요? 우리가 근육과 골격계 질병에 대해서 예방과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코어가 있거든, 코어요. 중심 근육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복부하고 등 쪽에 있잖아요. 이런 우리 코어 근육은 우리 몸에서 29개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여러분 다 해봤지 싶은데 이 명상을 실천하면 상당히 건강합니다. 이 명상은 뭐예요? 호흡이 좋아지는 것이잖아요. 현대인들은 호흡 길이가 대부분 짧습니다. 충분하게 들숨 날숨이 자동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댁에 가시면은 일과 마치고 저녁에 듣고 싶은 음악을 틀어놓고 큰 데짜 누운 상태에서 눈을 감으시고 편안하게 들숨 날숨 훈련하세요. 복부가 편안하게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거든요. 몸이 비만해질수록 호흡 불량이 많습니다. 호흡이 짧습니다. 호흡이 짧다는 것은 우리 몸의 순환 대사 과정이 불량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이 복부, 그 다음에 백, 옆구리 이런 근육 종류가 29개인데요. 이런 근육들이 능력을 좀 잘 발휘했을 때 몸은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어 근육이죠. 복부. 우리가 척추에 보면은 뒤쪽에 보면은 우리가 척추 기립근이 있죠. 척추의 세음근. 그 다음에 묵관래근. 그 다음에 행근. 묵관래근은 우리 기립근 안쪽에 있습니다. 근육이 좀 가지수가 많아가지고 다혈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배가루근, 이 행근들이거든요. 외복사근, 내복사근, 그 다음에 복행근, 복부에 있는 복직근, 4가지 종류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것도 코어 근육이에요. 우리 이런 근육들이 다 호흡을 도와주기 위해서 있는 근육들이죠. 예. 우리 뒤쪽에 가면 기립근도 있지만은, 강배근, 여러분 아시죠? 넓은 등 근육. 우리가 이 넓은 등 근육은 선생님도 수영 갔을 때 노를 뒤로 이렇게 젓는 근육이죠. 자유형을 잘 할 수 있는 근육이에요. 이 근육이 약할 때 수영에 자유형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우리가 허리에서 50% 정도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허리가 아프겠죠. 허리가 백페인이 옵니다. 요통이. 우리가 이제 옆에 내려오면은 우리가 내전근도 있고 둔부, 엉덩이 근육이 있죠. 대단히 중요한 근육들이죠. 그래서 운동은 선생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 그런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현대에는 가장 중요한 게 엉덩이 드는 훈련이에요. 바로 누운 상태에서 저 그림에서 보면은 무릎을 세우고 발바닥은 양쪽 면이 지면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등 후두부터 해서 등 꼬리뼈까지 전체 지면에 있잖아요. 손은 편안하게 놓은 상태에서 숨을 들으시면서 엉덩이를 최대한 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 내리는 거예요. 한 세트에 보통 30회 이상 해야 그래도 내가 허리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운동이 엉덩이 드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근육이 지금 시대는 클수록 내가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엉덩이 근육을 든다는 것은 우리가 대퇴 앞쪽에 있는 직근들, 그 다음에 뒤쪽에 있는 우리 햄스트링, 슬개근 이런 종류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근육들의 운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스쿼트죠. 허리의 통증을 예방하기. 사실 스쿼트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얘기했는 어떤 엉덩이 드는 브릿지 운동, 이런 운동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플랭크가 2번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스쿼트를 잘 못해요. 현대인들 보면은. 복부가 약할수록 지금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 A, B로 본다면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수그렸잖아요. 예. 이때 보면은 많이 수그립니다, 앞으로. 이런 분들은 복부에 힘이 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플랭크를 많이 해서 복부 근육을 좀 강화시킨 상태에서 스쿼트를 해야 됩니다. 이 그림을 선생님들 이해하시면 이렇게 빨간 택을 제가 표시해 놨는데요. 이런 모양을 해서 스쿼트를 했을 때 가장 효과적이에요. 의자에 앉았다가 그냥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못하는 분들은 요 중간에 보면 고관절이 있잖아요. 고관절 접기 운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고관절 경첩 운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고관절을 접고 펴고 이런 반복 운동을 많이 한 상태에서 일어난 운동을 해 보십시오. 상당히 많이 도움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중심 안정화 운동 중에 네발 기기 자세거든요. 이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들고 교차로 다리를 들고 이런 운동이에요. 이런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코어 운동 중에서. 사실 이 운동을 대부분 안 하죠. 무시하죠. 지어보니까.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앞에서 얘기했는 엉덩이 드는 운동, 그 다음에 이런 자세, 그 다음에 스쿼트, 대단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기 방금 앞에서 있는 우리가 코어 운동에서 네발 자세에서 첫 번째는 팔만 드는 운동을 쉽게 하고요. 양쪽 팔 교대로 하고 잘 될 때 한 발 하고 잘 될 때 서로 크로스하게 드는 운동. 왼쪽에 있는 그림하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조금 더 완성된 그림이에요. 운동 수행 능력이 좋아진 그림이에요. 이런 자세 운동은 여러분 알지만은 일상에 실천 안 합니다. 그죠? 여기 이제 아까 앞에 엉덩이 들 근육의 어떤 단계별 어떤 순차적 가능이에요. 브릿지라고 얘기하죠. 브릿지 중에서 싱글 레그 브릿지, 그 다음에 햄스트링 브릿지, 글루테우스, 엉덩이 근육에 대한 브릿지거든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잘 수행할 수 있을 때 앞에서 얘기했는 낙상 이런 것들을 반드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첫 번째도 이 브릿지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운동입니다. 그 다음 플랭크. 지금 저기 보면은 움직임을 주는 동작이 있죠. 좌우로. 예. 처음에는 저 왼쪽 그림 상단에 보면은 수평 상태에서 머리 뒤쪽부터 꼬리뼈까지 수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 거기서 호흡을 편하게 했을 때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단계별로 플랭크를 기능을 좋게 하는 단계 순서의 운동.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운동이 대단히 중요한 운동이에요. 엉덩이 드는 거 플랭크, 그 다음에 스쿼트. 자, 밸런스. 제가 말씀드렸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밸런스가 좋아지면은 우리가 너브 시스템, 신경계통, 그 다음에 혈관계통, 그 다음에 소화기계통, 호흡계통, 그 다음에 우리가 신장계통, 이런 기능이 다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어떤 밸런스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밸런스를 꼭 지키세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구나 우리가 샤워를 하잖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전신 거울에 한번 서보세요. 본인이 중심선에서 어느 쪽으로 이탈되어 있는지, 몸을 좌우로 나누었을 때 50대 50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비율이 언밸런스입니다. 가만히 밸런스만 지켜도 우리 몸은 건강한 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밸런스를 지켜서 운동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이 잘 이루어지면은 우리 몸은 두 개의 어떤 수용기가 있거든요. 감각 수용기하고 그 다음에 운동 수용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근육 수용기가 있고 관절 수용기가 있거든요. 이런 수용기의 어떤 정보를 흡수하는, 수용하는 능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대부분 운동 수용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 몸이 감각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이 좋아진다는 것은 균형 감각이 좋아진다는 것은 근육의 움직임이 대단히 좋아질 수가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검사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주관적인 검사거든요. 자체가 롬버그 검사라고 사람이 이제 양발로 1번 보면 가만히 서 있죠. 신발을 벗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사람이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시각 정보가 우리 움직임의 50%를 담당합니다. 눈을 감으면 어때요? 시각 정보가 어두워지잖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하고 밸런스가 언밸런스거든요. 균형을 잘 못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선 상태에서 눈을 뜬 상태에서 그 다음 3번에 가면은 환자를 눈을 감게 합니다. 갑자기 눈을 감으니까 어때요? 정보가 깜깜해지잖아요. 그때 피시술자가 살짝 터치를 하면은 터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은 감각적인 정보 수용이 벌써 인식을 하고 있으면 안 넘어집니다. 아무 얘기 없이 툭 치면은 사람이 툭 갑니다. 이걸 잘 반응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신체 균형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요런 두 번째 검사법인데요. 이제 선을 수평을 껐잖아요. 위에는 이 바닥이 좀 안정성이 높은 딱딱한 바닥이에요. 밑에는 쿠션볼을 놓고 올라선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보면은 방법은 똑같습니다. 밑에는 좀 불안정성이 있고요. 위에는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른 점은 뭐예요? 눈을 감고 20초 동안 유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예요. 20초 유지하면 건강한 사람이에요. 선생님도 한번 테스트 해보십시오. 20초 동안 눈을 감고 한 발 서기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발을 앞으로 내고 크로스한 상태에서 20초간 몸의 움직임, 비틀거림이 없을 때 아주 건강한 신체의 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불안정성을 올려주는 것이죠. 이제 앞에서 얘기한 이런 부분하고 뒤쪽의 밸런스를 불안정하게 했을 때 잘 유지하면은 균형이 잘 갖고 있는 건강한 신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선생님들 이렇게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혹시 제가 대면 강의가 있으면은 실습을 좀 보여드리고 평가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도움 되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